그때가 4월 20일이었어요. 광고를 처음 접한 날. 제가 본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창출했다는 암호화폐 광고입니다. 투자하고 나서 계속 이자가 쌓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거래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자를 찾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게 됐다는 영훈 씨.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데요. 벌써 투어가 안 되기 시작하네. 신장 장애 2급 판정받아서요. 투석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내가 사업자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버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걸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좀 보다가 조금 내려보니까 있더라고요. 코인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이 많던 영훈 씨. 우연히 접한 영상 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 방법을 알게 된 후에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이거는 8년이 좀, 아니라 8개월이요. 너나 25억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이득이 있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냐. 몇 달 만에 30억을 벌었대요. 호기심이 나잖아요. 호기심은 생기네요. 모르는 상태에 차트만 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본 거죠. 유튜브에서 이제 말하기를 0.5% 이상 되는 거래소를 찾아라. 그러면서 살짝 자기 사이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난 근데 여기서 한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 거래소 이름이 뭐였어요? 코리아.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거래소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라는 거래소 주소를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지금까지 이용해본 곳 중에서는 제 전략을 사용하기에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월 29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딱 며칠 안 됐는 거예요. 그럼 그 동영상 보고 처음 비트코인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 맨 처음에는 한 200만 원 넣었죠. 4월 29일 처음에는 홍보 영상을 통해 영훈 씨는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보고 똑같이 따라했죠.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이 뭐였는데요? 8시간마다 펀딩비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이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8시간마다 0.5%씩 하루 그거는- 3번의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1,000만 원에 되죠. 1.5%는 15만 원이죠. 근데 하루마다 계속 이 1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15만 원을 받으면 내 원금은 1,00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이자는 이 1,015만 원에 대한 1.5%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200만 원 넣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 배씩 뛰더라고요, 금액이. 투자 수익으로 자신감이 생긴 그는 돈을 빌려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100만 원이 뭐 몇백만 원 되고 그래서 뭐 1,000만 원까지 맞는 적도 있고 100만 원 가지고 그런 게 막 잃고 따고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싶었고 1,000만 원 2번씩 2천만 원 뺀 적이 있어요. 인출이 됐어요? 들어가지도 않네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폐쇄됐답니다. 그러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일단 총 3억 정도? 네, 3억.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잃게 된 상황.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암호화폐 투자가 처음인 만큼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던 영훈 씨.
2년 넘게 암호화폐를 투자했던 상만 씨도 처음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으로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보면 되죠. 저는 중도에 반이라도 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몇억, 몇십억,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비, 등록금, 그다음에 전세자금, 결혼자금 모두 다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입금할 때 보면 이거는 라고 돼 있잖아요. 입금자명. 해당 거래소의 이름이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입금 계좌하고 출금 계좌가 다른 거죠. 계좌 번호가 찍혀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BBB, FF. 거래소 이름, 입금 계좌명, 송금자명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인출이 만약에 안 됐으면은 그러면 그냥 20만 원, 30만 원 버리는 셈 치려고 했는데 큰 금액을 인출해 보니까 그것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뢰라고 하나요? 그게 어느 정도 쌓인 거죠. 실제 인출이 되자 신뢰감이 생긴 사람들. 게다가 돈을 넣기만 하면 이자가 쌓이는 단순한 거래였기에 투자자들은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인출을 하는 그쪽에 보면 이제 공지사항 같이 이렇게 밑에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사이트에서 거기에 보면 뭐 사용자 폭증량이 많아서 계속 바뀌었어요. 그 공지는 이제 그런 고객센터 쪽에서 문의를 하면 거의 바로 한 30분 이내로 답장이 와서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거래소가 폐지될 일도 없고 걱정하지 않고 투자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더 기대하게 되면서 조금씩 금액을 더 넣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공지 없이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해당 거래소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원래 그 사이트가 코리아라는 아니고 뭐라고 해갖고 캐나다에 정식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이 거래소는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거래소의 명칭을 썼습니다. 캐나다의 해당 거래소는 관련성을 부인했는데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자 캐나다의 거래소는 SNS에 공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한 거래소와는 제휴 관계가 없으며 로고 사용 또한 허가하지 않았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수상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체 실체가 뭘까요? 이게 4월 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광고가 4월 초에 그 유튜브 광고로 3명의 여자분들이 모델로 해가지고 광고로 나왔는데 그 유튜버도 지금 뭐 고소 고발 대상으로 피의자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는 해당 채널을 찾아봤는데요. 하지만 이미 삭제된 상황. 해당 거래소를 언급했던 여성들, 그중 한 여성의 변호인과 연결이 닿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그 대본 같은 것도 바로 그냥 촬영 직전에 그냥 알려줘서 그냥 익명식으로 했고,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보통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 이거 뭐 배우하고 그 영상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도 넣어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5월 10일쯤에 그때 영상들이 올라왔던 거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거 영상 삭제를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톡에 뭐 아이디를 만들어서 마치 직접 그 고객들 같은 거 상담하는 식으로 카톡을 통해서. 그 모델분이 직접 그 상담 카톡을 해주신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희 동의한 지도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만 사칭한 저희 개인 정보, 그 다음에 뭐 사진 이런 거는 사칭해서 마치 저희인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형사고소 준비해서 고소할 거거든요. 피해자 방이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한 1,100명 정도 됐어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접수한 이제 고소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 320명 정도 가량이 되고요. 피해 금액은 지금 60억 원은 최소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범행에 가담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은 우선 기본
기본적으로 그 투자금을 이제 모금하기 위해서는 수집할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한데요. 그 계좌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광고나 홍보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분들과 같은 경우는 사기를 알고 이 범행에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고의가 있는 것인지, 뭐 과실인지 등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금을 이제 투자자들 유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사기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현혹이 되는 만큼 조금 이런 금융거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유사한 형태 비트 코리아 외에도 뭐 주식 등 외에도 다양한 금융거래 자산을 통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지 않는 암호화폐 열풍. 사기 거래소의 특징을 통해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단기간 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BBB, FF. 거래소 이름과 입금 계좌명, 송금자명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장님. 보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암호화폐 투자가 이제 처음인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자들도 그 사기 거래소를 쉽게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펀딩비 전략이 실제로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차이점은 말도 안 되는 높은 펀딩에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는 8시간마다 0.01%의 펀딩비를 주는데, 이런 거래소는 최소 0.5%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혹하게 된 것이죠. 펀딩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늘면서 사기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펀딩 범죄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나온 높은 이자율과 입금명 확인은 필수고요. 그다음에 현행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네. 일부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폐쇄될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가 신고 상한가, 투자 전략, 그다음에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말씀드린 암호화폐 시의 거래 유의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 사연 속 사기 거래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홍보 영상을 올리고 펀딩비를 통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래소의 이름과 입금 계좌명이 다르고요. 송금자명 또한 BF 등과 같이 바꿔서 추적조차 어렵게 합니다. 거래 사이트의 서버가 불안정하며 접속 오류가 잦습니다. 업체의 위치와 사업자 명이 정확하지 않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